특정 학습장애가 있는데요. 특정 학습장애, 그냥 학습장애라고 하셔도 됩니다. 학습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저는 해설에 특정 학습장애, 특수학습장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뒀는데 학습장애 아동은 학습장애 중에서 학습장애 아동들은 학습장애 아동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학습장애나 학습장애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능에는 평균적인 지능을 보이고 있는데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학습장애에서 읽기장애가 가장 흔합니다. 읽기장애가 가장 많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학습장애에는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해설에도 제가 써드렸지만 듣기라든지 생각하기라든지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또는 산수의 불완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학습장애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읽기장애가 가장 많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학습장애 아동들은 품행장애, ADHD,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학습장애가 있으니 품행장애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이런 것들이 동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학습장애 아동은 뇌 손상이 없고 여기서 끊어야 돼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도 정상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반대로 하셔야 돼요. 즉 학습장애 아동은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뇌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 물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없고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도 정상적일까요?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죠.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 우리가 인지적 정보 처리의 대표적인 게 기억입니다. 따라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 손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뇌 손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이 박스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는데요. 거기에 박스의 7번에 보면 시각적, 청각적인 정보 처리에서 문제가 있어 학업적인 문제를 보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부분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은 이제 뇌와 연관성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뇌 손상이나 뇌가 문제가 있어서 뇌 상해라고 돼 있는데 해설에는 뇌 상해, 뇌 손상 이런 것들이 학습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시면 됩니다. 26번의 답을 해결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콜티솔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이라고도 하고요. 자, 콜티솔이 분비되는 곳은 뭐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가 몰려왔을 때 신체가 거기에 대항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분비되는 게 콜티솔입니다. 그런데 이 콜티솔은 좋은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스트레스가 몰려온다든지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이 콜티솔이 분비되면서 더 모든 기능이 항진될 수 있는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그러한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이 바로 콜티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분비되는 곳은요 부신입니다. 1번 부신이 바로 이제 콜티솔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콜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것은 참고만 하시고요. 콜티솔은 부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알츠하이머의 단백질 분비되는 요소 그러한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콜티솔은 부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27번의 답을 1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2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예전에도 출제된 건데요. DSM-5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지적 발달 장애 수준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 발달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자, 이 지적 발달 장애가 바로 이제 지능 지수와 연관성 있는 거거든요. 지능 지수와 관련성 있는 것이